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탈핵 관련된 한국경제신문 사설입니다. 원전 해체는 건설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해체 연구소를 부산, 울산과 경주에 설립해 해체 산업을 키우겠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그런데 탈핵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전 해체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탈핵은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과 함께 핵발전소 폐쇄 역시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됩니다. 원전 사업의 버금가는 원전 폐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마피아들은 일자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핵을 안전하게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10만 년간 보관하는 일, 그리고 원전을 해체하는 이 모든 작업들이 폐로 산업, 탈핵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 프로그램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구직 청년의 300만 원씩 살포 어떤 나라 만들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주는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프로그램을 비판하면서 살포한다, 이런 돈을 뿌린다, 그런 얘기죠.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즉 국가가 청년 구직자들에게 교육부 지원한 것을 살포라고 비난하다니 정말 천박하기 거지가 없네요. 이 교육비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매우 적은 인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형평성 문제는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청년수당을 포함한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이런 어떤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인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미선 임명 강행, 김상곤 채용 비리 참으로 후한무치하다. 문화일보는 판사들도 어이없어 하는 이미선 강행은 국민 무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죠. 그 김상곤 이사장 채용 비리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정에 따른 임명 절차, 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규정에 따른 임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임명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이미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내걸었던 5대 7대 기준에 어긋난다면 임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대국민 약속 파기입니다. 도무지 이게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하고 또 그 판결에 대한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근거와 자료 그리고 고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10억, 20억, 수십억 대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 주식 투자할 대상 기업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비롯해서 경영 전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막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미를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 판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의문이 가네요. 항일 이다, 이렇게 라는 이 항일투쟁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조선일보는 2019년에 벌어지는 항일투쟁, 이 무슨 시대착오인가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산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철거에 항의하는 민요총 부산 지역 노동자들의 투쟁과 부산시청과의 어떤 갈등,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일투쟁이다,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나 보상도 없는 일본 정부와 일본의 전범 기업들, 제대로 된 강제노동
노역을 비슷하게 시켜놓고 제대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이런 전범 기업이나 이걸 먼저 비판해야죠. 그리고 노동자상을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노동자상을 서울의 경우에는 용산역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강제 철거한 부산시를 먼저 나무라야죠. 시대착오 운운하는 것, 이게 소위 말해 역사의 전쟁인데 이 과거의 역사,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 독재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세대들과 사실 조선일보만 하더라도 일제 식민지배 초기에는 조선공산당 등 소위 말하면 사회주의 계열과 함께 신간회를 만드는 일에도 같이 참여했을 정도로 굉장히 진보적인 민족적인 그런 신문이었는데 어떻게 그 과거를 자기의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세월호 참사 5년 우리 사회에 더 안전해졌나 이렇게 묻고 있네요. 안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한국 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아닌 상태입니다. 여전히 노동 현장은 산업재해가 빈발하고 산재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유럽의 경우에 10배, 20배에 달하는 산재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야만적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만적 자본주의죠. 이 사람 목숨보다 이윤이 우선시되는 이 야만적 사회에서 무슨 안전을 아무리 외친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조차 나서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폐륜적 만발을 서슴지 않는 나라에서 안전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이죠. 르노삼성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노사현실 직시하라 르노삼성 임원의 사인 편지를 소개하고 있고, 동아일보는 르노삼성 노조 셧다운 넘어 공장 폐업 자초할 건가, 노사를 공히 비판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초국적 투기자본은 착취가 끝나면 철수란 이름으로 먹튀를 하죠. 새로운 투자처 즉 먹잇감을 찾아 떠납니다. 그동안 정하지 않고 일만 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하면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주 업무적으로 이 노사공이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노조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 총선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벌써 1년 뒤 총선 채비 민주당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정권을 잡은 정권을 유지하는 그것이 속성이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정당이 무슨 성인 군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민생은 문화재, 민생은 선거 공약으로 제시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공약은 빌공짜 공약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가진 자들, 수십억 재산을 가진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한 민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가진 자들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들이 어떤 법을 만들겠습니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 노동자 농민을 위한 법을 만들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선택하는 유권자들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국민이 이 권력을 만드는데, 현실적으로 혁명이 아닌 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권력을 잘 만들어야죠. 권력을 잘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해야 하는 것이죠. 민요총에 대한 공격이 굉장합니다. 동아일보는 아나무인 민노총 썰썰 기는 경찰,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앞 불법 폭력 시위 혐의 수사, 경찰 수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민노총이. 매일경제 신문은 시청 난입하고 경찰 조사 거부하는 민노총, 법 위에 군림하나. 이 시청 난입은 아마
부산 민요총 부산지역본부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강제 철거한 부산시 항의하기 위해서 농성을 벌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은 한 소환장을 보내는 경우에 조사 날짜를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또 소환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불응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저항권이기도 하죠. 물론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인지된 사건이나 채정된 증거로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민요총의 간부들 상당수가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고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 지금 압수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민요총이 뭐 법 위에 군림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어요. 당연히 악법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법의 형평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요총 위원장을 비롯해서 소환장에 즉각 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하면 민노총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요총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이든지 기업인이든지 여러 차례 소환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또 소환되는 날짜를 조율하기도 하죠. 그들이 뭐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을 가는 그래서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가 없고 다 체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뭐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아파트 거래 절벽, 거래세 내려 숨통은 틔워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래 숨통이 아니라 전 월세를 전전하며 집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개발에 밀려 쫓겨나는 원주민들에게 먼저 숨통을 틔워주는 주택 정책을 펼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SOC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48조 들여 생활 SOC 일자리 20만 개 돈은 어디서 나오나 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3년에 48조면 1년에 16조 원이고 연간 정부 예산의 3.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3년으로 묶어가지고 48조 원으로 이렇게 부풀려 놓은 것이죠. 이명박 정권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흐르는 강을 막아 환경을 파괴했던 소위 정치적 목적의 SOC와는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산호에 관련해서 한국경제신문은 공익과 사회적 대화 뜻 묻게 하는 경산호의 편향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최종 권고안을 국회에 내기로 한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허울뿐인 사회적 대타협, 설득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산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실시를 밀어붙였잖아요. 국회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파동을 보면 경산호위가 자본에 편향되었음이 명확해진 거죠. 그리고 아이로 핵심협약 비준은 경산호위가 뭐 국회 비준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니고 아이로가 여러 차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대통령이나 정치권에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회 촉구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이로 가맹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죠. 아이로는 무슨 국제기구, 독립된 국제기구가 아니고 노사정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노총, 민노총,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공히 참여하는 기구죠. 그러니까 아이로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노동자들이 만든 그런 기구의 협약이 아니고 노사정이 모여서 만든 말하자면 국제적 규범 결정하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다시 다가서는 중국과 일본, 멀어지는 한국과 일본 이렇게 대비시키는 사설 제목에서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긴 하나 경제협력과 일상적 교류까지
뒤로 밀리는 극단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도 없는데 교류가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과거의 이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 반성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약탈은 너무나 극단적이었고 우리가 일제 36년 그 이전에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시작하면 70여 년의 그 지배 속에서 정말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어야 했고 전 국토가 유린당했으며 재산을 강탈당하고 그 이후에 그 결과 남북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적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서 우물적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넘어가서는 다시 그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이번엔 거꾸로 태극기 문정부 총체적 기강회의 단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을 방문하는 공군 1호기를 타고 왔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거꾸로 걸려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들고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극기와 관련된 법률도 있고 또 공군 1호기면 군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규정이나 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일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가 정권 차원의 기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이건 좀 비약이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려면 다른 내용으로 공격해야지. 이 태극기 거꾸로 걸린 것 가지고 국가기강 전체 문제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봉건적 그런 의식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인데 그건 그 담당자와 그 의전의 문제 이렇게 지적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4월 17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